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 7번째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일요일 0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방콕 무한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0일 9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입니다. 탑승객 총 181명 중 부상 2명, 사망 179명으로 전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중 141명은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38명은 DNA 분석 및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탑재용 항공 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로 회수하였고 증거자료 분석 등 사고 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금일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하여 분석 가능 여부부터 우선 확인 후 분석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참여를 하기로 했고 보잉, 그다음에 CFMI 엔진 제작사는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일 관제 교신 자료 확인 및 관련 관제사 면담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12월 29일 일요일 22시 30분부터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광주시, 무안군,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5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괄 상황반, 유가족 지원반, 사고 수습반, 법률보험 지원반, 그리고 지역 언론 대응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사고 수습 상황 브리핑, 또 유가족 대표 면담, 사망자별 신원 확인 및 유가족 알림, 장례 절차 안내, 그리고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부 전문가입니다. 사고에서 로컬라이저 값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사고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고 난 지점에 대해 궁금한데 활주로 끝에서 외벽까지 길이가 323m라고 하셨는데 콘크리트 벽으로 설까 로컬라이저 가르드의 길이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아까 199m입니다. 199m. 네, 다음 이지영 원장님. 네, 대한경제 이재현입니다. 그 동체 착륙 이후에 충돌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흙으로 쌓인 dun덕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유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공항 내에 이런 dun덕을 만드는 게 보편적인 건지 아니면 공항만 좀 특수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dun덕 위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를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무안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다른 공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여수공항 또 포항 경주공항과 같은 공항에도 이런 어떤 이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이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N의 이호 원장님. 네, MBA 이혁근 기자입니다.
비행 기록 장치가 일부 손상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이 얼마나 손상된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공기 운영 체계 점검을 예정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저께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블랙박스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블랙박스 중에 이제 한 개가 외관이 손상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거는 아까 제가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중에 김포공항 시험 분석 센터로 일단 이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지금 훼손이 됐고 또 이 훼손된 이 가운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 있을지 이런 더 선별 작업부터 오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경향신문이신가요? 경향이신가요? 감사합니다. 후속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네, SBS 정준호 기자인데요. 어제 폭행 후에 남쪽 방향으로 착륙을 했는데 착륙했던 지점이 활주로의 어디 지점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행기의 경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착륙 지점은 대략 그 활주로 1구 방향으로 봤을 때 3분의 1 지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그 활주로 01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폭행을 하면서 활주로 19 방향으로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진로는 이제 19 방향의 그 3분의 1 지점 먼저 활주로 착지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활주로 끝을 이제 초과해서 이탈했습니다. 네, 부산일보. 네. 아까 저 질문 중에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이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까? 아까 뭐 몇 개 공항만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공항은 또 어떤 건지 뭐 이게 어떤 시설인지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방위각 시설은 일단은 항공기가 착륙을 할 때 그 방위를 이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밑에서 아래서 이제 신호를 주는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항행 안전 시설의 한 종류인데 이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는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항 말고 다른 공항은 방위각 시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김포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주요 공항들은 김포하고 인천. 공항정책관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집계를 못했는데요. 김포라든지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지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라든지 말씀드린 여수라든지 무안 같은 경우는 구조물로 해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뉴스원. 뉴스원 조용입니다. 무안 같은 경우는 철제 도래지인데 애당초에 그 공항이 들어서는 안 되는 지역에 공항을 좀 무리하게 지어서 이번 사태를 피는 게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 입장을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오늘 분석 여부 이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몇 개월 정도 좀 소요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신지 그것도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보도가 나갔는데 이제 제주 항공편 그 동일기종 랜딩기어로 이제 회항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그 기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그 무안공항 그 전략과 환경 영향 평가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이 공항 운영 시에 조류 이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 필요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류 기피제 사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류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활동, 그리고 뭐 서식지 제거, 또 배수로 차단을 통한 공항 내 유입 유인 차단, 이런 어떤 다양한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그렇게 그 공항 운영 기관에서 활동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OBS 주시나요? 네, OBS 최한. 두 번째, 세 번째.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소요될 것이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랙박스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보고 그 안에 정보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안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그 블랙박스를 서울로 이제 시험센터로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마 상황을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일한 제주항공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안전감독관을 지금 제주항공에 이제 급파를 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 활동을 오늘 아침부터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OBS 하시죠. 네, OBS 최한성인데요. 동체 착륙 장면을 보면은 그 활주로하고 강압이 좀 마찰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그 공항 측에서 특수 거품을 뿌린다든가 안전 조치가 좀 제대로 됐는지 일단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좀 전에 그 같은 기종에서 사고가 좀 또 발생을 그 이상 여부가 또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좀 지적을 하셨는데. 본사, 제조사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언제쯤 결정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제조사 이제 아까 이제 보잉인데 아까 이제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잉하고 엔진 제작사는 지금 참여하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저희가 이제 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참석 희망을 우리가 물었고 한국에서 물었고 보잉 측에서 참여하겠다는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계획을 좀 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동체 착륙할 때 이제 거품을 이렇게 분사를 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었냐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체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그 동체 착륙할 때까지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품을 살포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우리 항공안전정책관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 과거에 그 비상 동체 착륙할 때 잘 미끄러지게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거품을 뿌리는 그런 방식이 규정이 있기도 했는데 최근에 그 관련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군도 그렇고 과거에 그 거품 이제 뿌리다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미끄러져서 항공기가 더 많이 쓸려 나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규정에서는 지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체 착륙 중에 반드시 뭐 거품을 미리 분사해야 된다. 이런 걸 규정화해서 그렇게 지키고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계일보 이기자. 세계일보 최명준입니다. 폼 같은 경우가 규정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폼이나 베리어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지 좀 알고 있습니다.
배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공항에서 주로 설치합니다. 군용기, 전투기 이제 빠르게 내릴 때 단거리에서 잡아채려고 주로 쓰는 군비행장 군용기용이고 민항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포음을 이제 사용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상 착륙 시에 뭐 안전장치 같은 거는 따로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건지 통상 활주로가 짧으면은 활주로 종단 쪽에 그 연성 포장을 통해서 이제 랜딩 기어가 이게 박히게 한다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항마다 좀 상이한 방법을 하고요. 통상은 가용 활주로 거리 내에서 그 적지 지점에 착지를 하고 이제 그 거리 내에서 이렇게 정지까지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딩 기어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그걸 외부에서 좀 잡아줄 수 있는 보조 장치 같은 거는 따로 무항공항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군용 비행장 외에는 지금 그런 배리어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조선비 제이입니다. 앞서 설명에서 항공기 착륙 지점을 일부 방향 4분의 1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미터로 하면 활주로 총 길이가 2,800m잖아요. 한 900m 간격으로 3등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활주로 끝단이 900m 남은 지점이었다는 건지 아니면 1,800m 남은 지점이었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 착륙할 때는 어느 정도 지점에 터치다운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활주로 그 1구 방향 진입 방향으로 봤을 때 앞쪽에 3분의 1 지점이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활주로의 그 착륙 지점 에이밍 포인트라고 착륙 지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거기에 터치다운 존에 착지를 주로 합니다. 그게 좀 활주로 더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번 사고기가 내리고 나서 활주로를 한 2,000m를 달렸다는 건지 900m만 달렸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단 활주로 진입부의 시작점으로부터 3분의 1 남은 구간이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m만 달려갔다는 건가요? 그 반대입니다. 대략 한 1200 전후 정도 지점에서 착지한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거는 그 FDR 분석을 해야 이제 규명이 될 걸로 보고요. 비주어치 정리하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1200m를 지나서 떨어져서 1600m 활주로를 달리고 250m 정도 떨어진 그 콘크리트의 벽에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비주어치 해주십시오. 네, 비주어치 최신화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은 다른 항공사 대비해서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편인데 그게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전에도 동종 기종의 여객기 이상이 생긴 걸 보면 해당 기종뿐만이 아니라 제주항공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제주공항의 그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통계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항공 안전과 관련돼서 이제 뭐 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상황들이 좀 수습이 되는 가운데 좀 이렇게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안전감독관 3명을 제주항공에 급파해서 지금 안전감독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은 조사의 원인들이 사고의 원인들이 나올 겁니다. 그 원인에 맞게끔 좀 더 좀 강도 높게 안전 부문에 좀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JTBC 김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ADS-B가 마지막으로 수신된 게 8시 58분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는데 59분 초반에 메이데이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전원이 셧다운된 거로 봐야 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제보 영상이나 관제탑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동체 착륙할 때 플랩은 펼쳐져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기 사고가
기체의 이상 상태, 또 기내 각빛에서 조종사의 당시 상황, 또 외부 요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퍼즐식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원인에 대해서 판명을 하려면 그 시간이 걸리고 그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여러 전문가들이 조합해서 이제 의견을 내야 되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플랫 문제, 그 다음에 동체에 지금 ADS-B 전원이 꺼졌다. 그래서 아마도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거는 그 FDR 자료를 추출해서 봐야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